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고알파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고알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부모형님 애청자입니다. 정말 잘 시청 중입니다. 우선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정말 위로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어서 용기 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굉장히 장문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6살에서 11살 때까지겠네요. 삼형제에 부와 모가 있는 5인 가정이었습니다. 제 기억상 부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놈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심각한 강정 폭력범이었고 가정 파탄 주도범입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되며 원망스럽고 지금 만약 마주치면 잔인하게 죽이고 깜빵 들어갈 자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심각하게 폭행했으며 월세에 살면서 돈을 벌지 않고 어머니께서 굳은 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생계를 감당해내고 계셨습니다. 식칼을 들고 여러 번 어머니를 살해할 협박한 그 쓰레기를 경찰에 여러 번 신고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 형이 그 쓰레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정말 살인 시도까지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삼형제에게 그냥 도망가자고 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큰형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겠다고 했고 둘째 형과 저만 나와서 도망갔을 때 저는 12살, 처음에 모텔에 약 한 달 정도 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룸에 3명이서 자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다 쓰레기가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와서 또다시 어머니께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투룸 아파트 월세. 여기서도 찾아와서 살해 협박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큰형이었습니다. 큰형은 20살이 되자 어머니께 너무 힘들다며 같이 살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2차 지옥이 시작됩니다. 큰형도 정신병에 심하게 걸려 어머니께 쌍욕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풍비박산시킵니다. 그래도 미치듯 가난했지만 3명이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보다 못한 둘째 형이 큰형과 크게 싸우고 어머니도 큰형에게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그때부터 저희 삼형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끔찍했거든요.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큰형은 집을 나가고도 자살 시도를 하며 엄마를 힘들게 했고 엄마에게 매번 전화로 욕을 하고 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호전되었고 변해서 엄마에게 용돈도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어찌저찌 살고 있는데 제가 16살 때 또 한 번 지옥이 시작됩니다. 바로 어머니가 3기 암에 걸리신 것이죠. 정말 저와 둘째 형은 몇 달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저는 이때 신은 없다고 깊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둘째 형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알바를 하다 군대를 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들어놓으신 보험 때문에 항암 치료와 수술은 굉장히 잘 끝냈습니다. 지금도 요양 잘 하고 계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생계를 꾸역꾸역 유지해가며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이제 군무원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도 따놓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저에게 너무 큰 돈이라 저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신세한탄을 하기가 싫습니다. 신세한탄 해봤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아질 건 없고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정신병에라도 걸린다면 그건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는 길일 걸 잘 알거든요. 현실과 부딪혀서 극복해내고 내 몸 따위 희생해서라도 좀 상황이 나아지고 싶습니다. 저는 제 첫 목표가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우리 집부터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다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요새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이젠 정말 지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요새는 했었습니다.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보태줄 수 있는 얘기를 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을 좀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근데 좀 심하게 경험했었네. 이래서 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가정을 꾸리면 안 돼요. 진짜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자식을 3명이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태어난 자식들한테 몹쓸 짓을 하면서 잘해주지 못할 망정. 그래도 뭐 과정이 정말 험난했지만 어찌저찌 그래도 건강하게 삼형제가 성인으로 그래도 잘 극복하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알파님이 뭐 이것저것 뭐 해놓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그래도 잘 극복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성공해서 뭐 큰 돈을 벌었다, 뭐 다른 어떤 직업을 얻다 이런 것보다 정말 힘든 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래도 잘 버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뭐 님한테 뭐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좀 님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란 사람은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네. 그냥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세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가정을 이제 겪은 분들한테는 이해가 참 안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고알파님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중호심이 이 사연 속에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고알파인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그 형제분한테도 그렇고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억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설령 아버지가 뭐 죽었다 하더라도 난 장례도 안 치고 그냥 무용고자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난 앞으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아버지 언급하는 것보다 언급해서 알파님의 어떤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년을 끊을 수 있냐? 이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고알파님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생사라도 확인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난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앞으로 엮일 가능성도 없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 지금도 고알파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알파님? 앞으로 내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편하려면 아버지란 기억 자체가 내 머릿속에 존재하면 안 돼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파님. 물론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잖아. 뭐 고알파님이 지금 뭐 쓰레기라고 표현까지 하잖아. 자기 아버지를.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설령 뭐 어떻게 뭐 살다가 뭐 죽어가지고 뭐 장례 치러주지 마세요. 그냥 무용고자 처리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 이동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집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진님은 좀 빠져주시고요. 네, 여기서 그냥 듣기만 하시고 빠지세요. 님은 한 번만 채팅 주시면 보내버립니다. 일단 저 집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형편이 좀 어렵겠다 하면 임대 아파트도 조건을 좀 알아보시는 게, 근데 안 되겠다 이게 임대 아파트는. 저 형제분 중에 한 분이 경제활동을 하시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임대 아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디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래도 좀 한식은 좀 덜 수 있겠는데. 일단 대출을 알아봐가지고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서 대출로 이제 집을 알아봐서 좀 월세 비용을 좀 월세 부담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월 얼마씩 내야 되는데 월세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월세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세 내는 것보단 작을 겁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일단 현실적으로 일단 지금 군대를 갔다고 22살이고 22살인데 군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군무원 시험 준비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뭐 어린 나이에 군무원 준비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서요. 참 이게 일반적인 사이는 아니라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한숨이 많이 뽑는다고요. 근데 군무원 시험이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감수해야 되는 게 많아요. 군무원이 일단 군무원 하면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군무원 되면 안 좋은 게 군무원은 관사가 제공이 안 됩니다. 고할판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관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군부대가 대부분 시골 쪽에 있기 때문에 집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차도 있어야 돼요. 월세랑 차 생각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군무원 애로사항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어디 따지고 보면 부사관 장교보다 더 안 좋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보통 군부대 사단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많지가 않아요.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그거까지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타지 살아가지고 월세까지 내가면서 월세 지원도 안 돼요. 공무원들은 뭐 내가 타지 생활한다고 뭐 주거 정책이나 지원이 없어요. 다 내가 번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저 유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보다는 직업군이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 왜냐하면 직업군이 돈 모으기 좋거든요. 그리고 맘 놓기 좋거든. 월급이 작아도. 일단 공무원 하게 되면 부모님과 같이 사시기 힘들 겁니다. 같이 살고 출퇴근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군부대 근처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제 이수지역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는 지역도. 그 공무원들도 이수지역 적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 관할하에서 집을 구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생활해야 됩니다.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게. 약간 애매한 직업 중에 하나야. 민간이라 보기도 그렇고 군인이라 보기도 그런. 근데 군법의 적용은 다 받는. 그래서 만약에 님이 이 군무원 됐을 때는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는 좀 따로 사셔야 됩니다. 같이 살면서 뭔가를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월급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군무원 안 한다면 어머니가 정말 놀라실 텐데 다른 계획을 대충이나 생각해놔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군무보다는 부사관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집안 환경이 어수선하면 군부대에서 네, 뜻공이님 뭐세요? 군부대에서 그냥 정보 치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님이 지금 마냥 공부에만 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이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합격률이 엄청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못 붙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일단 능력 자체가 공부에만 올인하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공무원도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공부만 하는 사람들하고 붙을 것 같은데 님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일단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도 능률이 100%다 안 올라와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잠을 쪼개잖아. 그러면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합격자들 중에 일하면서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대부분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은 공부 하나만 바라보고 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챙겨놓고. 그 전환기 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하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잖아. 애초에 본인이 합격하겠다 하면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한번 1년 동안 다른 데 한돈 많다고 공부만 할 테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1년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괜히 집안 환경 때문에 돈 벌고 가다가 시간만 길어지고 학교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환기 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하거든요. 아, 조만간요. 오늘입니까? 노가다 기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저런 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알파님이. 일단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둘째 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 형은 따로 나가 살고 둘째 형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뭐 졸업을 안 했으면 등록금 나갈 거 아니야. 저것도 빚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집안 환경상 등록금을 제때 내기 힘드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공부할 것 같아. 그러면 나 졸업하면 저거 다 빚이잖아요. 지금 없는 학교에서 대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뭐 국가자격금 있다 하더라도 저게 전면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학교 생활하면서 뭐 생활비라는 것도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다 대출로 메꿔가지고 대학생을 한다는 건데. 맞잖아요. 그러면 아까 둘째 형이 휴학기를 냈다고 하지만 이제 대학교를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경제적 지원이 힘들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일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이제 좀 몸을 쓰는 일을 못 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집안에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음,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뭐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음, 공무원 합격했다고 집안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요. 공무원 합격했다고 집안을 일으키려면 사실 다 열심히 살아야 돼. 혼자 열심히 한다고 집안이 막 이렇게 번쩍하고 하지 않아요. 집안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만의 좀 주공간을 갖추면서 어, 이제 좀 내 집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혼자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 힘들잖아요. 다 같이 좀 한 마음으로 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이게 참 어렵다. 여러분은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섣불리 이거를 어, 조언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연이에요, 사실.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이도저도 안 돼요. 네. 특히 구할파님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안 하다가 뭐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이제 살면서 공부라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하고 평소에 습관을 다져놓은 사람하고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질적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예.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무원 합격했다고 열심히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그만큼 공부를 하는 게 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집 일으키려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힘들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친구들 보면 공무원 집안이거나 집들이 거의 평타 이상은 살던데. 예, 그러니까요. 공무원 집안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환경이 안 좋으면 장담하는데 보통 집안 안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면요. 돈 못 모아요. 왜 못 모으는지 아십니까? 집안 안 좋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 공무원 된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거나 아니 집에 딸린 빚이 많다거나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공무원 월급 박봉이잖아요. 그 돈 들어가는 그 박봉이 월급에 돈 들어가 다 넣어버리면 4년 5년에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집에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집안을 일으키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을 배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계속 살고 싶죠,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같이 살고 싶죠.
뭐 혼자 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머니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머님이 일을 하시기 힘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시고 이미 한번 아파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비가 앞으로도 또 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좀 확실하게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저는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 야간수당 받으면 급여가 상당한데 공무원 이런 건 또 상당한 급여가 많이 아니 그렇게 상당하지도 않아요. 특공이 그렇게 상당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같이 살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같이 살려면 세 식구 같이 살려면 좀 넓은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못해도 빌라 정도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고알파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시는 지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야간수당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특공이 급여가 상당하지 않습니다. 특공인이 경찰 월급 받으면 놀랄 거야 아마. 경찰 승경이 세금 떼고 받는 게 230에서 40만 원 차이에요. 네. 이미 아까 그 지금 현재 일하다가 그 공무원 월급 받으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말하기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잡시다. 월세는 각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알파님 님이 돈을 벌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보태줘야 될 입장이에요. 다달이 얼마씩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면 안 되겠네.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군무원 시험이 빨리 합격하면 모르겠지만 2년 3년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돈 돼요 특공인이. 그 정도 돈 되는데 근데 소방공무원이 저 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 경기도권 가면 엄청 바쁘단 말이야. 보통 소방관 순직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화재에 진압하다가. 왜냐면 수도권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큰 화재가 다 수도권에 몰려있어. 막상 저 친구도 일해보고 막 이런 것처럼 화재 겪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월급 작다고 생각이 들 거야 아마. 아... 일단 알파는 공부보다는 일을 하는 쪽이 나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공부를 하는 거 좋아. 근데 뒷바라지 누가 해주냐 말이죠. 뒷바라지를. 사실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가는 돈과 월세는 누가 감당해주냐. 이게 금방 합격할지 2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공부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통장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책값도 들고 이미 일하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막상 해보면 이제 밑반이도에 물 붓기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동안 일하면서 해도 돈을 안 모이겠죠. 생활비나 집안에 내가 월세 부모 어머님한테 부채대 돈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일단 직장을 다니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요. 뭔가 기술을 배우고. 혹시나 기술을 어떤 걸 배워볼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년까지만 딱 해보고 그냥 기술 배우러 갈까요? 사실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내년 시험까지 버틸 수 있어요. 올해 많이 일하면요. 하... 참 이거를 추천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 이게. 그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잖아. 맞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는데 그런데 일하면서 하는 건 좀 비춥니다. 할 거면 그냥 좀 신세를 지세요. 형한테도 얘기하고 신세를 져요. 깔끔하게. 나 내년 2022년까지만 딱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접고 그냥 바로 일할게. 뒤에 안 돌아보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 아예 시도차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아예 내가 여기서 그냥 선을 정할게요. 군번 준비 할 거면 아예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좀 눈치 보이겠지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원저를 못하더라 좀 이해를 해줘. 공부에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거를 좀 얘기해 보시길 권장할게요. 님이 정말 하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 개소리고 자기 시험이 아니잖아 이게. 네. 그리고 안 되고 났을 때 플랜도 짜야 돼요. 어. 혹시나 안 되었을 때 플랜도 짜야 됩니다. 계획 같은 거. 그거를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려 또 자신 있다 하면 하는 거고요. 애매하다 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하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일하면서 해봐야 몇 시간 하겠냐고 공부를. 피곤한데.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제 방송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 있잖아요. 그 베트남 아가씨님. 그분도 밖에서 9시간 일하고 집에 오니까 3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 3시간 하는 게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피곤한데. 밖에서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제대로 하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 10시간 이상을 하는데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양이 있어야 돼, 양. 내가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면 한 번 보고 외울 게 아니라면 계속 봐야 되거든. 그리고 한 번 봐가지고 안 외워져요. 왜냐, 내가 처음 봤던 생소한 단어고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눈에 익도록 계속 반복해서 뭐 해독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제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공무원 공부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보하고 그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시간 확보가 안 되면 볼 수 있는 양도 적어지고 볼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해 속도나 성적이 그만큼 안 올라와요. 애초에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면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확보를 제대로 못하, 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시간 확보를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죠.
네네네. 할 거면, 할 거면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님 이제 22살이에요. 뭔가 제대로 살아보기 전에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님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풍경을 많이 겪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안 겪어도 되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제대로 내 청춘은 제대로 날개를 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펴보기 전에 뭐 포기하고 자시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처럼 뭐 떵떵 늙고 살지 못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래 어 제가 그래도 뭐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 못하겠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을 핑계 삼아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남들처럼 뭐 똑같 뭐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같이 살겠다. 사람같이 살려면 일단 주거 환경이나 기본적 밥벌이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살아도 성공입니다. 알파님. 왜냐? 알파님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음, 따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알파님 그것만 생각하세요. 일단 빨리 자리 잡아서 우리 세 식구 뭐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집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사는 거. 그거를 인생의 가장 큰 꿈을 얘기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남들처럼 비싼 차, 뭐 비싼 집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 식구가 서로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각자 응원하면서 누구의 어떤 집에서 눈치 안 보고 그 삶의 터전에서 즐겁게 사는 거 그것만을 목표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알파님 또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면 분명히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둘째 형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알파님.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건강하잖아요, 알파님은. 사지 멀쩡하잖아.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어도 뭐 지체적으로 내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도 나는 멀쩡하니까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지.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랄게요. 제가 틈날 때마다 님 좀 좋은 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 님 같은 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 잘 된다는 게 뭐 자선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돈 벌면서 그 가족들하고 서로 티격태격 안 하고 밥 같이 먹고 한자리에서 밥상에서 밥 같이 먹고 서로 걱정하고 집안일 같이 하고 내 방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알파님한테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었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냥 이게 태어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갖춰졌던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이 하지만 고알파님한테는 절대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그게 간절했고 그리웠잖아요. 그 꿈을 꼭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힘든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
나처럼 힘든 환경에서 뭐 가정적으로 좀 큰 풍파를 겪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전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큰맘 먹고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 기왕 선택하기로 한 것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할 거면 확실하게 준비해서 후회가 없도록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쪽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집 장만돼서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제가 님 결코 잊지 않을 테니까 꼭 기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예. 님 같은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